우리가 얘기를 할 때 너희들 항상 이거는 움직이는 거다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하고 오늘 할 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제 극한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은데 저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극한을 너희들 배울 때 두 개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하고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하고 두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은 우리 여기 이제 무조건 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수에서 하는 건데. 근데 얘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수열의 내가 수열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생각해보니까 너는 수열을 안 했지.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이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x는 a라는 점이 있어. 이게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x축에 있는 이제 이 x값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 a라는 곳에 가까이 막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막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오는 상황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해. 그러니까 저 x는 a라는 걸 향해서 얘가 그러니까 어디서 뭐 특정한 점에 출발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얘도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이쪽에서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요런 상태를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극한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할 거는 극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 계산하듯이 뭐 x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가 뭐 이런 애다, 뭐 x 제곱 마이너스 x 뭐 이런 애다. 그러면은 이거 a를 넣었을 때 여기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거 함수 값은 그냥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렇지? a 넣으면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극한은 그런 게 아니야. 극한은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로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알겠지? 얘는 극한이라는 개념은 뭐 어떤 특정한 점이든 아니면 이게 이렇게 뭐 직선이 있을 때 이 끝을 계속, 그러니까 끝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가는 값을 우리가 찾을 때도 있고, 극한이라는 거는 막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요게 극한이라는 게 일단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정해놨어. 극한은 그냥 저런 상태인데 저게 뭔가 그 상태들이 정해진 상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렴이라는 거와 발산이라는 걸 정해놨어. 그러면 이제 수렴이 뭐냐면은 수렴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방금 그랬던 것처럼 이게 fx식이 있을 때 그리고 x는 a라는 이 특정한 점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막 다가온다 그랬지. 양쪽에서 다가오면은 얘네들은 여기서 끝이 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끝이 나는 거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특정한 값으로 우리가
가는 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배운 그래프 이런 거 있죠. y는 x분의 1. 근데 얘가 이게 0을 향해서 얘가 이제 가는 거예요. 얘는 내가 x는 a라는 점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다가왔잖아. 근데 얘는 이 0이라는 점을 향해서 막 다가가면은 얘가 정근선이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 특정 곳에서 멈추질 않고. 그런 거를 이제 발산이라고 해요. 알겠니? 빨리 잡혀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렴이라는 거와 발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근데 발산이라는 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이 막 반복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너희들이 얘가 수렴이라는 게 있고 발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수렴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걸로 다가갈 때 이렇게 어느 특정한 점에서 멈추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발산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써. 내가 지금 x는 a로 다가가는 거를 이렇게. 요게 바로 그 리미트 x는 a로 가는 거. 이게 저걸 이제 리미트라고 있고, 요게 바로 뭐냐면 x라는 좌표, a라는 좌표가 있으면 이 a를 향해서 다가가는 건데, 근데 너희들 꼭 기억할 거는 얘가 x축이 있을 때 이 x축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여기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가 x가 a일 때 그 여기 값 지점 있잖아. fa가 이 그래프를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a로 다가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a라는 점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이거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x에다 내가 x는 a를 대입한 거하고 이거는 둘이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x는 a를 내가 대입했다는 거는 그 함수에 그냥 여기다가 내가 a라는 값을 넣으면 그냥 fa가 그냥 탁 나오잖아. 그치? 그거는 그냥 a 값을 넣은 건데, 얘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x가 a로 다가가는 거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직 a에 도착한 게 아니야. 계속 a를 향해서 그냥 계속 가고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계속 다가가고만 있는 거고 아직 a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거야. 알겠지?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는 a를 대입하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다가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fx 이렇게 붙이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리미트하고 여기 x 값이 다가가는 지점 쓰고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함수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이 극한, 요게 이제 이름이 극한이고, 얘가 나타내는 극한 값이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는 수렴이라고 부르고, 얘가 값이 나오지 않을 때는 발산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렴하고 어쨌든 발산인데, 그 전에 이제 니네들이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한대라는 거 알아요. 무한대. 요거의 이름이 이제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가 있어. 이 두 개가. 근데 얘도 있잖아. 무한대 있잖아. 얘는 아까 얘처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한 값이 아니라서 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곱을 한 수도 얘도 어쨌든 무한대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수인 거야. 이렇게 엄청 큰 수도 무한대에 비하면 작은 애야. 왜냐면 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아니야. 무슨
무슨 말이야? 얘는 실수가 아니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면 얘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한대라는 애가 있는데 이 개념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수를 이제 나눌 때 0으로 어떤 수를 나누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0으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그리고 무한대로 어떤 수를 나누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0이야. 왜냐면 여기 K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아무리 큰 수를 저기다 내가 여기에 실수를 넣더라도 그놈들은 무조건 무한대보다는 작은 거야. 그래서 큰 수로 엄청 큰 수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실수가 아닌데 어쨌든 너희들 새로운 개념 요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0으로 어떤 수를 나누면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로 어떤 수를 나누면 0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거기 그래서 지금 함수의 발산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 극한값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극한값을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리미트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달았어. 무한대를 이렇게 달면은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이 x 값이 이 함수 요게 x가 무한대로 이 끝이 계속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잖아 얘는. 그러면은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발산인데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요 상황이 요 fx 그래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니까 얘는 x값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무한대로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 무한대는 저놈의 값이 나온 게 아니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기면은 얘가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러면은 수렴하는 거는 어떤 게 있느냐? 무한대로 볼 때 아까 제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계속해서 이 끝을 따라 계속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x축에 닿진 않지만 x축 가까이까지 계속 가서 0에 엄청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는 x분의 1이 0으로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수렴하는 거고 아까처럼 그래프가 끝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 발산하는 거야. 야 수렴하고 발산 차이 알겠니?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뭐에 다가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 거고 근데 이렇게 끝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기하는 거지. 무한대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 있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삼각함수 하면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 애가 있어. 이렇게 된 애가 얘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고 쳐. 지금 아직 사인 그래프 안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들은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알 거고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얘는 끝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반복된 값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발산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진동한다 그래. 진동. 그래서 값이 이렇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값이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가 진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아까 얘기하려던 게 극한 값이 있잖아. 극한이라는 게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그 극한 값은 지금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발산은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진동의 경우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머지 다 진동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수렴과 발산이 있고 수렴만 특정한 값을 갖는 거고 발산은 그냥 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요 중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수렴이 아니면 다 발산이야. 수렴이 아니면 다 발산인데 발산 중에서도 요 놈들이 있다. 왜냐면 근데 요 놈들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무한대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는 부호는 있어.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고. 그렇지? 부호는 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서 부호도 없고 막 그런 게 뭐냐? 그런 걸 이제 모든 걸 다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막 반복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함수의 극한은 이런 식으로 발산도 있고 수렴도 있고 뭐 이렇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 알면 1페이지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지금 그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2페이지부터 다시 자세히. 지금은 근데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그 개념을 잘, 그러니까 이 극한이라는 건 어쨌든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고 뭔가 접근하는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해놓고 할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어. 이렇게 yf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 놈을 가지고 여기 이제 특정한 값 여기 a다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이 극한값 알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쓴다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렇게 쓴다 그랬어. 요렇게 요게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a라는 지점으로 다가올 때 이쪽에서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요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극한이라고 하고 좌극한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극한은 뭐냐면 이렇게 이 특정한 점, 이 x는 a라는 요 점 있잖아. 요 지점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 이걸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x가 a하고 이렇게 플러스라고 붙여. 야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라고 붙인 거는 내가 근데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x가 a로 간다는 거는 이 x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 요거랑 완전 다른 얘기겠지. a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고 있는 상태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 오른쪽에서 이 a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a 우극한은 a에다가 0.0000001 이런 식으로 더해진 값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보다 좀 크고 더해진 값이고. 그럼 좌극한은 뭐냐면 이제 이 왼쪽에서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좌극한은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면은 왼쪽에서 저 함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그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너희들이 머릿속에 너희들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느냐. 얘는 a에서 0.0000 엄청 작은 수를 뺀 수라고 생각해야 돼. a보다 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크기는 있어. 그러니까 a보다 얘는 크고 얘는 작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함수 그래프를 보면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이 함수 값은 3에서 멈추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때는 우극한 값도 3이고 좌극 값도 3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졌지.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함수 값을 3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수렴한 거지. 이게 이제 수렴이 된 거야. 둘 다 3, 3이 나왔어. 값이 같아서 수렴이 된 거야. 알겠니? 이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저게 너희들은 솔직히 생각해 저거 당연히 같겠지.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여기 A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볼 놈인데 이렇게 돼서 야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b였고
함수값은 여기고 여기는. 그러면 내가 이런 놈을 생각을 해보면 우극한을 이제 구해보잖아. 우극한을 구하면 리미트 이거잖아. 그러면은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서 다가가야 돼. 그러면 A가 여기잖아. X는 A가 여기잖아. 그럼 처음에 근데 항상 제일 실수하는 게 너희들이 여기 X축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틀린 애들인데 절대 X축 위로 움직이면 안 돼. 항상 점은 저 함수 이게 지금 함수의 극한이잖아. 얘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얘를 따라다녀야 돼 점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은 X가 요 A보다 큰 요쪽에서 A를 향해 다가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서 이거 너네 이거 생각해봐. 여기 지금 이 함수값 구할 때 야 1학년 때 구멍 뚫린 거 했지 이거? 2잖아 2. 함수값이 2인 거 알겠어? 여기 A 넣었을 때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여기 2지. 그런데 극한값은 구멍이 뚫린 거랑 상관이 없어. 얘는 3이야. 구멍이 뚫렸어도 3인 거야. 왜냐면 내가 뭐랬어? 이거는 아직 A가 된 게 아니야.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이 되는데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 쓴 내가 3이 있잖아요. 이 3은 지금 저 구멍이 뚫렸잖아. 이게 가짜 3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여기 내가 3이라고 썼지만 사실 얘는 지금 너네 보면 알겠지만 야 여기가 3인 축이잖아 여기가. 그럼 3을 향해서 위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아직 3이 아닌데 내가 뭐래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랬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3보다 좀 큰 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보다 좀 큰 놈인데 그냥 3이라고 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좌극한을 구하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지. 이렇게 다가오면 쟤는 1에 멈추는 거야. 1에서 멈추는데 이게 사실 얘가 진짜 1은 아니고 가짜 1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쓸 때는 1이라고 쓰는 거야. 왜냐면 여기 얘는 1을 향해 다가가니까. 그래서 얘는 보면 지금 우극한 값, 좌극한 값이 달라. 심지어 함수값하고도 다 달라. 그래서 이때 x는 a로 갈 때 fx 극한값이 뭐냐 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렇게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일치해야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는 극한값이 없어. 극한값이 여기 없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극한값이 있겠지. 이쪽에서보다 이쪽에서보다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나뉘는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고 좌극한은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둘이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은 내가 말했지만 저렇게 극한값이 끊어져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야. 뭔가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너네들이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다항 함수는 사실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해. 얘는 그러니까 좌극한과 나눌 필요가 없어. 그 2차 함수나 1차 함수나 이런 애들 다항 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 극한값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다. fx는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 구해라. 그러면 얘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다 2에서 멈추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함수값도 1이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항 함수는 뭐 우극한 좌극한 나눈 것도 없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랑 거의 일치하지. 알겠지? 일치하는데 저런 이제 끊어져 있는 놈이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능?
극한값 구하는 거. 이걸 근데 먼저 이거 이해했겠지? 야 근데 이제 극한값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요 그래프를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초반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런 그래프.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보게 될 분수형으로 생긴 요런 함수가 있는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런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지고 싶은 거야. 요걸 따지고 싶은데 근데 일단 너네들이 첫 번째로 이거 전에 일단 기억을 할게. 요거 x가 1로 갈 때 그럼 얘는 얼마인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근데 이거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었지는 않았겠지? 거의 대부분이 기말고사 본지 얼마 안 됐어. 얘 정근선 x는 1이고 요 x는 1하고 정근선 y는 0이어가지고 0보다 크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보면 열어봐. 이게 이렇게 그치 여기하고 여기잖아. 극한값이 없지? 여기서 극한값이 없단 말이야. 얘가 그리고 이게 좌극하고 극한 나눠서 살펴보면은 또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를 그러니까 너네가 다 이해해야 돼. 이게 그래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프 말고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1의 우극한이니까 요거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무한대로 계속하죠. 근데 이 좌극한을 따지고 1 마이너스 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근데 요게 근데 이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다 1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0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랬어? 0분의 1은 무한대라 그랬지. 그렇지? 근데 이게 1 플러스면은 이게 그래프로 보면 어쨌든 이렇고 요게 요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제 머릿속에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1보다 좀 큰 애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가 0분의 1이긴 한데 0보다 조금 큰 거 분의 1인 거야. 그래서 무한대야. 근데 요거는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갔어 여기에. 그러니까 0이긴 한데 아직 0보다 작은 애야. 우리가 0보다 아직 큰 애는 이렇게 표현하고 0보다 아직 작은 애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부호는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어쨌든 여기 이해 가면 좋고 지금 시점에 앞으로는 이해가 갈 거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결론은 뭐다?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우리 함수값 구할 때 이런 분수함수가 있으면 여기 f1값 구해라 하면 없잖아. 그치? 없듯이 극한값도 여기 1 들어간 거 값이 없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너네가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거는 얘도 있잖아. f1값 구해라 그러면은 없어. 저 분수함수 형태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넣을 수가 없어. 정의역에 애초에 x는 1이 빠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f1 값은 없어. 얘는. 그러는데 극한값을 구해라 그러면 극한값은 있어. 이게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일단은 그래프로 먼저 설명해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게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얘가 x 플러스 1로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하고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똑같이 생겼는데 1이 못 들어가서 1에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도 알고 있어요. 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1 그래프랑 똑같이 가는데 얘는 x에 1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1에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3. 이제 요런 그래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약분시키면 얘가 되니까 결국 그래프 모양 자체는 얘랑 똑같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x의 0값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엮는 값이랑 여기다 엮는 값 똑같아. 그렇잖아.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도 똑같고 함수값이 다 똑같이 나와. 함수값이 둘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프는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1이 못 들어가니까 1의 구멍만 나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함수값은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아까 이거 구한다지 이거.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봐. 이게 우측에서 오던 좌측에서 오던 3을 향해 다가가지. 3에 구멍이 뚫렸지만 하지만 3에 구멍 뚫린 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이게 다른 거야. 극한값은 저기가 구멍이 나 있어도 그냥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한 가지 또 이제 이해를 할 게 요걸 계산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x가 1로 갈 때 요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한 다음에 약분을 시켜서 이렇게 풀 거거든. 근데 너네 요거 약분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뭐냐면 이제 약분을 시켜서 요거 요거 약분 시켜가지고 1이면 2가 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약분을 시켜서 넣는다는 게 어떻게 해서 약분이 되는 거냐면 1이 들어가잖아 여기에. 그럼 0이고 0이지. 근데 이 0이고 0인데 내가 아까 극한값은 뭐랬어요? 가짜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0이 아니고 0. 어쩌고 0.000000 어쩌고고 얘도 0.000000 어쩌고 해서 약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 너네 이거 그 0으로 어떤 식이 이렇게 될 때 0으로 약분을 시킬 수는 없다고. 0으로 약분시키면 값이 말이 안 되잖아. 0 곱하기 2분의 0 곱하기 3인데 그 2분의 3도 되고 얘 5분의 3도 되고 막 다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0으로는 실제 실수에서는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극한값은 가짜 0이니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극한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약분된 형태에다가 1 들어간 값이 나오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이다 극한은. 그래서 그거렇게 알아두고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요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무슨 소린가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좀 보고 얘들아 1번 문제 봐봐. 지겨우니까 1번 문제 보고 야 1번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해라 그랬지. 근데 거기 들어간 함수들이 다 다항 함수야.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그 숫자 넣으면 되는 거야. 함수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그냥 1 나오고 2번은 그냥 뭐 얼마냐 5 나오고 그치? 아니다 2 나오고 3번은 3 나오고 4번은 2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요런 개념이야. 이제 요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이따 배운 다음에 하고요. 거기 이제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 그리고 거기 지금 얘들아 책이 오타가 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x로 다 바꿔 얘들아. 거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1번은 무한대로 가는데 그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야. 무한대 제곱도 그냥 무한대야. 알겠지? 그리고 2번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양수가 돼서 그냥 무한대야.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은 무한대분의 1이면 내가 말했지 0인 거야. 무한대로 어떤 애를 나누면. 그 다음에 4번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눠도 어쨌든 0인 거야. 무한대로 나눌 수 있고. 요거 이해가지? 그래서 그 3번에 있는 거 무한대로 어떤 애를 나누면 0이다. 요걸 알아두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5번 문제로 가보자.
야, 그래서 내가 5번에 1번은 이미 풀어줬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이 극한값은 그 5번에 1번 문제 보면은 가짜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1 집어넣으면 2다 이렇게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너네들 2, 3, 4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인수분해해봐. 인수분해해. 근데 얘들아 기억할 게 그 너희들이 그 2번이 이제 1번이 있잖아. 이걸 얘기를 해주네. 지금 이 상태 있잖아.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과정으로 갔잖아. 근데 이 과정으로 가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1을 넣었을 때 있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0분의 0인지 확인을 해야 돼. 0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름이 0분의 0 부정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0분의 0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약분시켜요. 왜? 0분의 0은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가질 수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봐봐. 아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 0분의 1이면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 3분의 0이면 어차피 0밖에 안 나와. 그런데 0분의 0이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새로운 값이 나온단 말이야. 0하고 무한대가. 그래서 지금 그 5번 문제는 다 너희들이 봐봐. 분자 분모에. 그러니까 2번도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돼. 2번도 하기 전에 분모에다가 2 넣으면 0이지. 그리고 분자에다 2 넣으면은 0이지. 이때만 약분 작업이 들어가는 거. 왜냐면 애초에 그냥 이런 0 너희들이 0 넣었는데 이런 형태면은 뭐 약분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0분의 0 부정형 지금 극한값 푸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이제 약분해서 2 집어넣으면은 5가 나오는 거. 그렇지? 야, 근데 3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5번에 이제 3번하고 3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요게 9를 넣으면 어쨌든 얘도 3이 돼서 0분의 0인 게 확인됐으니까 이거는 꼭 까먹지 말고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돼. 0분의 0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풀 모든 문제 때문에 저거를 해야 돼. 그래서 0분의 0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놈이 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0이 되게 했던 놈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잘 보이는데 지금 4번 같은 건 그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루트 붙는 거는 인수분해를 원래 하는 거지만 인수분해를 굳이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유리화 시키듯이 있잖아. 쟤를 오히려 더 붙여주는 거야.